여러분 반갑습니다. 타블라라사 칼리지의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앞에서 본 영상에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한 폭포죠. 엄청난 규모의 폭포입니다. 대단히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리고 또 그 다음에 본 영상에서는 숲속에 핀 야생화, 그리고 또 꽃을 찾아드는 나비. 자, 우리가 마음만 먹게 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물론 폭포의 경우는 조금 다르겠습니다. 폭포의 경우는 그 폭포가 있을 만한 곳을 가야 되는 거죠. 외국을 가든지 우리 한국이라 하더라도 그런 규모의 폭포가 있을 만한 곳은 이건 아무 데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을 가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모습들, 우리가 늘 주변에서 보는 모습들이죠. 언제든지 우리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에서 발견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는 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늘 만지는 물건들이 있고 늘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고 또 늘 내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집으로, 집에서 학교로 오는 길에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보는 모습이고 늘 그 자리에 있고 또 늘 사용하고 만지는 물건이지만은 조금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되면은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평소 우리가 늘 접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생각은 잘 안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조금만 고정관념을 버리고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신비롭다, 저거는 정말 신기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걸 못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갑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물론 비행기를 만든 것도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원리에서 착안을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은 정말 운 좋게 찍은 사진입니다. 가만히 있는 피사체도 저렇게 클로즈업해서 찍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날아가는 새, 움직이는 피사체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클로즈업하고 정밀하게 정확한 색감으로 찍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건데 어쨌거나 새가 날아가는 것.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 당연한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죠. 비행기가 바다로 갈 리가 없습니다. 새가 당연히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의 모습입니다. 정말 저런 색깔, 정말 강렬하다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저런 색깔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 빛깔이 어디에서 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모습도 상상을 해보죠. 상상이 아니라 실제 찍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구름이 저런 모습을 할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또 하늘은 어떻게 저런 색깔을 가지고 있을까? 자, 이런 모든 부분들, 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모든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적 원리, 과학적 지식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긴 하지만 신비로운 거는 신비로운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어떻게 해서 그런 폭포가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날아가고 쇳덩이에다가 200-300명씩 실은 비행기가 그리고 화물까지 실은 비행기가 날아간다는 것. 신비로운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과학적 원리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서 자, 그 신비로운 모습을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내가 취미로 하고 있는 야생화 사진 촬영, 자, 그동안 내가 찍어두었던 사진들, 자, 그 사진들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씩 덕분에 꺼내보게 됐죠. 그때 찍었던 그 감정,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들었던 느낌, 자,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손맛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맛은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인지 아마 알 겁니다. 자, 미끼를 끼우죠. 그리고 오랫동안 낚싯대를 이렇게 들이워 둡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가 미끼를 탁 무는 순간 도망가려고 하다 보면은 낚싯줄이 팽팽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팽팽해질 때 손에 전달되는 떨림. 자, 그 부분을 바로 손맛이라고 하는 거죠. 자, 나처럼 사진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런 비슷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피사체를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물고기가 미끼를 문 순간이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놓치지 않고 셔틀을 착 누를 때, 그 손에서 전달되는 느낌, 그리고 또 찰칵하는 소리, 바로 그 소리가 낚시에 비유하는 손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떨 때는 이제 운 좋게 마침 때마침 어떤 자리를 지나가다가 건지는 사진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사진을 얻으려면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풍경 사진의 경우는 이제 계절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눈비가 오면은 오는 대로, 그래도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그 나름의 분위기를 담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취미로 하는 야생화 사진을 얻으려면은 일단 계절이 맞아야 합니다. 자, 그 계절에만 피는 꽃이 있고 또 그리고 그 꽃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그런 서식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할미꽃과 같은 들판에 가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꽃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델을 발견하느냐, 어떤 위치에 피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또 달라지는 거죠. 자, 이 할미꽃 꼭 부부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 꽃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운 좋게 만났던 모델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은 정말 높은 산을 땀 흘려서 등산을 하고 올라가야만 만날 수가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도에서만, 산에서 자라긴 하지만 높은 고도에서만 자라는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서만 자라는 꽃이 있고, 섬에서만 자라는 꽃이 있고,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는 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자, 어딘지 금방 아시겠죠? 자, 이 사진은 바로 백두산에 직접 올라가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두매양귀비라는 꽃인데 이런 사진인 경우는 정말 낚시로 비유하자면은 월척을 낚은 셈이 되는 거죠. 쉽게 갈 수도 없는 곳이지만 정상에 있는 천지, 이 주변에만 자라는 그런 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낚시로 돌아가서 왜 사진을 낚시라고 비유하느냐? 자,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낚시는 글자는 같습니다. 글자는 같은데 대신 강태공들이 사용하는 바로 그 낚시가 아니고 바로 이 낚시. 여러분들이 자막에 보고 있는 이 낚시. 한편의 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진으로 담아내는 한편의 시다. 아마 내가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는 단어일 거라고 단정을 해봅니다. 사진 한 장이 한편의 시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렇게 담아온 사진 속에는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어떤 감정이 사진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진으로만 보는 이 모습과 현장에서 새벽 시간 일출 현장에서 서서히 주변이 서서히 붉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감탄사를 막 연발합니다. 때마침 갈매기가 한 마리 날아갑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 순간을 포착해서 셔터를 누르는 순간 바로 낚시의 손맛을 제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언제든지 이 사진을 보면은 그때의 그 상황들이 그대로 기억에 되살아 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날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셈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사계절 언제나 우리가 꽃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는 자연에서만 자랐지만 이제는 현대 기술의 힘으로 과학의 힘으로 얼마든지 직접 기를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 언제 어디서나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실에서 언제든지 꽃을 보고 싶을 때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야생화라면은 이거는 완전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피는 꽃을 우리가 야생화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이나 온실에서 사람이 직접 기르는 원예화와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야생화는 돌보는 사람이 없죠. 가뭄이라고 해서 물을 주거나 춥다고 해서 덮어준다든지 홍수나 비가 온다고 해서 가려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저절로 폈다가 저절로 지는 거죠. 자, 그런데 해마다 계절이 오면은 알아서 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은 또 피고 또 지고, 또 사람들이 빨리 보고 싶다고 해서 재촉한다고 해서 빨리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오래 보고 싶다고 해서 더 오래 피어 있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 속에서 때가 되면 피었다가 때가 되면 지는 이런 꽃이 바로 야생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야생화는 크기도 색깔도 모양도 또 자라는 곳도 천차만별입니다. 자, 이 꽃은 크기가 커봐야 우리 한국 동전의 10원짜리 크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학교에도 봄이 되면 캠퍼스의 곳곳에 이 꽃이 피어납니다.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내년에 봄이 되면 여러분들도 잘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런 꽃을 얼마나 많이 볼 수가 있는지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꽃도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진 듯한 그런 모습인데 얼마나 작으냐, 커봐야 우리 새끼 손톱 절반 정도, 그런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역시 이 꽃도 우리 바워관 근처에 수도 없이 많이 핍니다. 잔디밭에 수도 없이 많이 핍니다. 우리 본경관 주변에도 수도 없이 많이 피어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 이런 꽃에 관심이 없거나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그런 꽃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진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보게 될 사진은 정말 여러분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야생화가 피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정도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겨울에 꽃이 있다라고는 상상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야생화의 시즌은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찍어온 사진 중에서 그 신비로운 순간 속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비로움을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시간 역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신비롭다고 공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많은 사진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4월부터 1월로 거슬러 가면서 한번 보죠. 자, 지금 이 꽃은 계명문화대학교 광장에서 핀 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나? 자, 그런 생각이 들죠. 아스팔트의 틈 사이를 비집고 피어난 꽃. 자, 겨울꽃을 여러분들에게 눈 속에 묻혀있는 꽁꽁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사진이 아니더라도 비록 4월이긴 하지만 이 한 장의 사진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꽃은 어떻겠습니까? 자, 이렇게 벽 틈 사이에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의 틈 사이에 피어 있는 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 물은 어떻게 해서 흡수하고 비바람은 어떻게 피할 것인가? 자,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들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겠는가? 라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라는 차원, 자,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한없는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프면은 병원에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아픈지 안 아픈지 수시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자, 그런 게 우리 인간들의 삶이죠. 그렇지만 야생화는 병원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민들레, 자, 민들레는 생명력이 강한 꽃으로 소문난 꽃입니다. 자, 이런 틈 사이에서도 살아가는 민들레. 그리고 또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바위 틈 사이에서 살아가는 이런 야생화도 있죠. 자, 그렇지만 이 꽃들은 그래도 그나마 계절이 4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씨도 따뜻하고 비교적 양지 바른 곳에 피어 있는 꽃이죠. 자, 그럼 이제 2월, 3월, 3월, 2월로 한번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더 산속으로 가보죠. 깊은 산속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런 곳으로 왔는데, 자, 지금 이제 막 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다리에 털이 슝슝슝 이렇게 나 있고, 주변에는 온통 겨울의 모습입니다. 자, 주변 환경은 완전 겨울이고, 그 다음에 낙엽이 잔뜩 덮여 있고, 그리고 나뭇가지가 무섭고, 누가 봐도 겨울의 산 모습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을 받은 이 꽃들이 지난해에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생명을 뿜어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신비롭기 짝이 없는, 자, 이 꽃이 조금 피어나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색깔이 이쁘죠. 분홍빛, 햇볕을 받았는 모습이 정말 이쁩니다. 자, 바위 틈 사이에서 낙엽을 뚫고 이렇게 자라 올라온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자라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런 모습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자, 시커멓틱틱한 숲 속에서 어디에서 이런 색깔이 나왔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운 빛깔이 나왔는가? 상상만 해봐도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명의 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변은 겨울 분위기 그대로입니다. 겨울 분위기 그대로지만은 그래도 겨울 땅과 낙엽을 헤치고 이 꽃들은 생명을 뿜어 올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계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꽃, 눈 속에 피어 있는 이 꽃입니다. 내린 눈 속에서 피어나는지, 피어난 상황에서 눈이 내렸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피어난 다음에 눈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런 사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또 이 사진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사진을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은 결과물로서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진을 찍어온 내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사연이 길어집니다. 자, 이 꽃은 피는 곳에만 핍니다. 자, 변산 바람꽃이라고 하는데 최초로 발견된 곳이 충남 변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진을 찍을 때 내가 겪었던 신비로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에서도 볼 수 있는 같은 장면인데 1시간을 이 주변에 있었죠. 1시간을 이 주변에 있었는데 자신의 몸 주변의 눈들을 녹여내리는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나는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눈 속에 여기서 보이는 이 줄기, 이 줄기 부분만 눈 바깥으로 살짝 드러나 있었고 사진을 찍은 나는 이것이 꽃인지 나뭇가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1시간쯤 지나고 2시간쯤 지나고 정말 미련하게도 그 시간을 지켰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죠.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생명의 힘이란 그렇습니다. 그냥 눈으로 덮여 있는 곳이라면 그대로 눈이
전체적인 눈이 녹아내릴 때까지 땅 밑의 모습은 드러내지가 않았겠죠. 자, 그렇지만은 생명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주변의 눈을 자신 몸에 있는 저렇게 실처럼 가는 줄기에서 자기의 에너지로 주변의 눈을 녹여내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모습. 자, 이런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사진으로 담아온 사람의 감정과 그냥 결과물로 이 사진만 보는 사람. 물론 이 사진만으로도 충분히 신비로움을 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직접 보고 났을 때 과연 생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충분히 더 이상 신비로울 수가 없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결과물로서 사진만을 봤을 때와 그리고 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 전 과정을 기억 속에 담아온 나로서는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 속에서 혼자 선 채로, 물론 새끼 음식은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산 속에서 혼자 서 있는 채로 10년을 살아간다고, 한 계절을 살아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가능한 일일지. 아무래도 불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산속에 핀 야생화들은 집이 없습니다. 돌봐줄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안 온다고 해서 투정을 부릴 수도 없습니다. 올 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바람을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자, 눈이 온다고 해서 그 눈을 피해 갈 수도 없고, 비가 온다고 해서 뿌리가 휩쓸려 나가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비를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햇볕을 더 달라고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주어진 대로 자신의 생명으로 버텨나가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해가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그 계절이 되면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야생화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격이 강인한, 인내심이 강한 이런 사람을 야생화 같은 사람이다, 잡초와 같은 사람이다, 밟아도 죽지 않고 다시 생명을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꽃은 굉장히 많은 느낌을 준 그런 꽃인데, 다시 한번 이 장면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 주변에 스스로 눈을 녹이면서 올라오는 그 모습, 직접 보지 않고는 그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자, 이제도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으로 가죠. 자, 1년 중 가장 빨리 피는 야생화. 자, 우리나라에서 1년 중 가장 빨리 피는 야생화가 바로 복수초라는 꽃입니다. 자, 이 꽃이 바로 복수초가 되겠는데, 굉장히 큰 나무 뿌리 근처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자, 언뜻 보면은 무슨 노란 물건을 툭 던져 놓은 듯한, 과연 저게 피어 있는, 살아있는 정말 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겨울에 1월에 핀 꽃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도 이 사진은 그나마 햇볕이라도 따뜻하게 보이고 뒤에 큰 나무가 엄청난 바람을 막아줄 것 같은, 든든한 백이 될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죠.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죠. 자, 이 사진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역시 주변에 눈이 막 내리기 시작한 그런 모습인데, 자, 이 모습 속에서 이 꽃은 피어나고 있죠. 주변은 완전 언 땅입니다. 그때 찍었던 기억이 그대로 납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땅, 그 주변에는 돌멩이, 바위 투성이고 거기에 살짝 낙엽이 덮여 있고 그런 상황이고, 자, 오른쪽에 이 꽃은 지금 피려고 막 준비 중인 그런 상황에 있는 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모습입니다. 역시 눈 속에서 피어나고 있는 복수초. 자, 여러분들이 산속에서 12월에, 1월에 이런 꽃이 피어날 거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우리 이 강의의 주제, 사진 매체를 본 영성적 체험. 자, 사진 속에서
물론 이 부분은 사진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이 세상의 신비로움과 생명력의 강인함,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소재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내가 찍어온 사진,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느꼈던 그 감정들, 자, 그런 감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야생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야생화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야생화에 비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몸은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편리한 그 환경이 우리를 그런 나약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기심 때문에, 또 욕심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죠. 그래서 질투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야생화는 철저하게 혼자죠. 비도 바람도 햇살도 야생화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연은 강요하거나 더 달라고 때를 쓰거나 우기지도 않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독차지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습니다. 자, 저 꽃에, 저 나무에 더 많은 햇살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 햇살을 내가 빼앗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배신을 하지도 않죠. 자신의 환경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주 우리는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보다 당연한 것 혹은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순전히 나만의 노력으로 가지게 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내 것이었던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죠.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소중한 일은 바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다 라는 말이 있죠.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